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2019년 11월 22일 금요일 방송입니다. 어떤 사회가 선진화된다는 것은 어떤 분야에서든 잘 아는 사람, 그러니까 전문가에게 일을 맡기고 주술이나 마술 그리고 푸닥거리보다는 이론과 합리의 바탕을 둔 정책과 제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이제껏 실패해왔고 앞으로 향후 2년 6개월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참담한 성적표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권은 잡은 사람이야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면 그만입니다. 임기가 끝나면. 그러나 정책 실패의 뒷감당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국가 부채에다가 날로 깊어가는 장기 침체가 될 것으로 봅니다. 운이 나쁘면 혹독한 경제 위기를 경험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문정부의 특징은 일사불란함입니다.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정책이라도 일단 위에서 결정이 되고 나면 아무런 반대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재정 확대에 대한 진영 장관의 경고입니다. 11월 20일 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모처럼 문재인 정부에서 나오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반갑기까지 했습니다. 거대 예산과 거대 정부가 나라를 구하는 길이라고 역설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틀렸음을 정면으로 반박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런 매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은 지속 가능성이 없습니다. 민간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마중물 기능까지가 재정의 역할입니다. 그걸 넘어서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진영 장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정부는 재정 정책이 일시적 카드란 생각으로 임해야 하고 민간 경제가 활력을 찾아서 재정의 역할을 메워주지 않으면 안 된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반가울 정도로 우리 사회 현주소를 말해주는 것 같아서 씁쓸해합니다. 재정 지출로 성장할 수 없는 이유가 뭔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절대로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해서 나라 경제를 살릴 수도 없고 소득을 늘릴 수도 없고 성장률을 올릴 수도 없습니다. 정부의 재정은 사회 인프라 확정이 미진한 개발연대는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점점 자리를 잡아가면서 계속해서 재정 지출의 효과는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다 정부는 구조적으로 쓸데없는 짓을 만들어서 돈을 낭비하는 데 뛰어난 재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치 원리기 개입이 어느 정도 제어될 수 있는 시대는 좀 나은 편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경제의 정치화 현상이 심한 시대, 심한 나라에서는 재정 지출은 그야말로 낭비로 끝을 맺게 됩니다. 더한 것은 정부의 성격이 포퓰리즘, 대중영합주의 성격이 강할 때는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는 곧바로 자원 낭비의 만성화를 뜻하고 국가 부채의 급증이란 거대한 마이너스 유산을 남기게 됩니다. 4년 전에 기획재정부의 예산실장을 지내면서 실질적으로 예산 업무를 다루었던 박춘섭 서울대 행정대학원 초빙 교수는 전 조달청장입니다. 자신의 경험담을 한 기고문에서 이런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재정 지출이 늘어도 국민소득이 안 느는 이유입니다. 늘지 않는 이유입니다. 재정 지출이 늘어도 성장이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를 찬찬히 적어놨습니다. 너무 당연하지만 너무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직접 예산을 담당했던 분의 이야기 때문에 더 생생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춘섭 씨입니다. 전 조달청장입니다. 정부 지출이 국민 소득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보여주는 지표가 재정성수다. 재정성수가 1이면 정부 지출이 늘어난 만큼 소득이 증가한다. 예를 들어 정부 지출이 1조 원 늘어나면 국민 소득도 1조 원 늘어난다는 것이다. 투자 성수가 1일 때 이야기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투자 재정 성수는 0.5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0.15까지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0.15까지 떨어졌습니다. 1조 쓰면 1,500억 원밖에 성장률과 고용과 국민소득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재정 성수가 0.5라고 가정하면 정부 지출의 소득 정대 효과는 절반으로 줄어든다. 50%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올해 정부 지출 470조 원의 절반인 235조 원만 국민소득으로 창출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주장되듯이 재정 승수가 현재 한국이 0.15 정도 되면 형편없다는 이야기죠. 거의 자원을 낭비하는 그런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다시 박춘섭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금년도 추정 국민소득이 1940조 원으로 예상되면 12% 수준의 결국 정부 지출을 늘려도 국민 경제에서는 12%밖에 영향을 못 미친다는 것이죠. 기업의 활력을 불러일으켜서 나머지 88%의 민간 경제를 활성화시키지 않고서는 절대로 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정부 지출 증가는 경제 활성화에 미미한 영향밖에 줄 수 없고 정부 빚만 대폭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아주 뼈아픈 지적이고 정확한 지적입니다. 재정 만능주의에 기대해서 무리한 재정 확장으로 그동안 어렵게 지켜온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말고 규제 완화와 노동의 유연성 확보로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고 기업의 일할 의욕을 북돋우는 게 훨씬 더 시급하다. 4년 전에 예산실장을 지냈던 분의 고언입니다. 튼튼한 재정은 위기 시의 최후의 보루다. 1997년도 외환위기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잘 극복한 것도 건전한 재정 덕분이었다. 박춘섭 씨 전 조달청장, 4년 전에 예산실장을 지냈던 분이 정말 진심 어린 고언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결국 거대 예산과 거대 정부의 유산으로 한국의 깊은 장기 침체와 막대한 국가 부채를 남기고 퇴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절대로 거대 예산과 거대 정부로 경제를 살릴 수도 없고 국민의 지갑을 두둑하게 만들 수도 없고 다만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표를 사서 재집권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